뮤리도 한때겠지? 아니, 첨성대 핑크 뮬리를 아십니까? 그동안 유쾌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진짜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휴직을 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은 때였다.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나더러 아빠, 머리가 왜 그래? 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머리가 왜? 하고 물으니 아니, 머리 위에가 없어 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나는 급히 정수리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보았다. 그 결과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 그동안의 직장 생활은 내게 마음의 번아웃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의 번아웃도 함께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파업을 선언한 머리카락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의사 선생님을 찾았다. 이게 마음의 문제인지 아니면 호르몬의 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탈모약을 처방받았다. 중년 이후에 누구나 처방받는 혈압약처럼 어차피 먹게 될 거면 지금부터 먹어두는 게 앞으로 달아날 머리카락들을 조금이나마 잡아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른 부작용보다 운동을 조금씩 해두라고 했다.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보니 근육이 빠르게 빠진다는 것이었다. 오케이, 휴직한 마당에 아파트 헬스장에 가는 거 어렵지 않지. 그리고는 대략 3주 정도 흘렀나? 약을 먹으니 잠이 와서 맥을 못 주겠다. 진짜 잠이 많이 온다. 그리고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헉헉 찬다. 내가 이게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지 탈모약의 부작용인지 잘 판단이 안 된다. 낮에 먹으면 낮 동안 계속 반수면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밤에 먹기 시작했다. 밤에 먹으니 오전 내내 멍하게 지낸다. 이래도 되는 건가 해서 찾아보니 혹자들은 수개월에서 1년까지 그러한 증상이 지속될 거고, 그러나 약에 적응하면 차츰 나아진다고 한다. 휴직인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버티지만 이게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싶다. 자연스레 세월과 타협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떻게든 현대의학의 힘으로 버텨야 하는 걸까? 장항준 감독이 2년 전쯤 베텐에 나와서 남성들은 중년부터 뚜껑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마냥 웃어댔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이지 서글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특히나 가을은 천고 탈모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핑크 뮬리도 언젠가 중년 남성의 머리처럼 지겠지. 오늘의 목적지 첨성대 도착. 아마 초등학교 수학여행이 경주였던 것 같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첨성대니 천마총이니 이런 것들을 다 봤을 터인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숙소에서 베개 싸움을 했던 일과 장기자랑에서 무대에 올라 패닉의 달팽이를 불렀던 기억이 난다. 예전에는 춤 같은 걸 추는 게 수학여행의 단골 무대였겠으나 이때 당시 한국에서 막 노래방이 유행하던 시기가 되어서인지 춤추는 아이들보단 노래방 기계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게 유행이 된 것 같다. 아마 수학여행 이후에 H.O.T 같은 그룹들이 나오고
또 SS나 잭스키스, 핑클 같은 그룹들이 나오며 다시금 그룹 댄스의 전성시대가 온 것 같은 기억도 난다. 어쨌든 이런저런 기억을 떠올리며 풍성한 가을을 만끽하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면 왜 그렇게 풍경을 좋아하나 하는 의문에 오늘 어느 정도 답을 얻었다. 사람은 말이 많은데 풍경은 말이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와의 만남은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은데 풍경은 그저 바라봄으로써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풍경을 바라볼 때에도 풍경을 이야기하고 풍경에만 감탄하면 된다. 어릴 때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청소년기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청년기에는 자신의 일과 미래에 대한 것들이 최고의 관심사인데 이제 중년이 지나서면 아마도 자연을 바라보며 인생을 갈무리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나 보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이치인데 우리는 도시라는 공간에 갇혀 일에만 집중한 채 일에 중독되고 아마도 병이 들고 삶이 공허해지게 되나 보다. 일을 또는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면 비교적 손쉽게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되지만 도시는 우리에게 그럴 여유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잠시만 쉬어가도 마치 인생의 레이스에서 쉽게 탈락할 것 같고 생존에 큰 위협을 받을 것 같고 주변 관계에서 배제당할 것 같은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는 말이지만 일을 그만두고 쉬어보니 그렇게 쉽게 파탄나진 않는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지금 시대에 대부분의 우리는 워라밸을 원하지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쉽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더 빡세게, 더 경쟁적으로, 더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금세 망할 것이라는 협박을 일삼으며 우리를 들들 볶아댄다. 최근 빠니보틀의 유튜브에서 빠니와 노홍철의 대화가 기억에 남는다. 빠니가 노홍철에게 형님은 어떻게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냐고 물었고 노홍철은 성공할 때까지 한 거라고 답을 했다. 그리고는 노홍철이 빠니에게 너야말로 성공했지 않냐고 물으니 빠니는 정말 유튜브 하기 전엔 다 망해서 이걸 하게 된 거라고 답을 한다. 그동안 다 망해와서 유튜브까지 망한다고 나는 원래 망하니까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도전해볼 수 있었다고 한다. 오히려 지금은 나라는 인간이 왜 어떻게 성공했지?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런 방향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일을 그만두게 되고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별로 시원찮은 상황일지라도 분명 나에게 맞는 무언가가 있겠지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직 나에게 아주 적합한 그것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고. 그래서 좀 더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여유와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러한 사회가 되어지길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다. 다만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자존심을 갖고 버티면서 힘겹지만 또 사회에 순종하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어 보자는 말을 해보고 싶다. 아, 오래 걸렸다. 드디어 사회에 찌든 내가 아니라 원래의 나로 조금, 더 조금 회복한 느낌이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끝. 이제 슬슬 유튜브에서 저작권 음악을 사용하면 영상이 다 삭제될지 모른다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걱정을 해보며 이번에는 음악 없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다. 이게 괜찮으면 앞으로 그냥 이렇게 해야지. 영상 만든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이제 진짜 끝.